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5월 4일이죠. 내일이면 어린이날인데, 자,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축복을 받아야 될, 칭찬만 해야 될 존재죠. 너무 아름다운 그 영혼들에게 저는 함께한 세월이 32년, 33년 가깝죠. 그 영혼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기교사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점은 아마도 순발력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때그때 음악, 그때그때 그 개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하려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지금 제가 그 입원한 요양병원이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뿐이 안 되죠. 가깝게 일부러 얻은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윈윈해 주는 거는 꼭 필요해서 제가 요양병원에 갑니다. 어제 이제 그 5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피검사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갔지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난소암 4기인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우는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밥을 먹고 가라 그러길래 다른 친구랑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간이오는 고추장을 좀 구해서 밥을 비벼 먹으려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랬더니 김치찌개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김치를 길쭉하게 해서 와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니 가져가, 마음대로 가져가, 한 냄비를 끓였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그러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아니 자기야 왜 머리 밀었어? 언니 항암하는 중이야. 헐, 제 가슴이 턱 내려앉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아우가 또 죽는 건 아닌가, 또 부고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거 아닌가, 막 부고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주 그냥 이게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다부지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겨울 산행을 하루도 빠지 않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투지도 있고 멋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난소암 4기니까 이제 아바스틴 표적 치료제가 500만 원 가깝죠. 그 표적 치료제하고 4,500이죠. 그 표적 치료제가. 그리고 탁솔, 카보플라틴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보랑암을 했던 그 항암제들이거든요. 보랑암 할 때 저 세 가지를 썼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복막하고 간으로 또 어디 또 전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 개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는 뭐 항암을 하라고 말릴 수도 없고 제 상황이 그렇다고 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영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기야, 어쨌든 꿋꿋하게 잘 이겨내니 너무 좋다. 밥도 잘 먹네. 언니 맛있어. 뭐든지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럼 된 거야. 일단 입맛을 잃지 않으면 사는 거고, 너 여전히 잘 걷고 있죠? 그랬더니 말마 밥 먹고 또 걸으러 갈 거야. 걷더라고요. 야, 내 책 봤냐? 그랬더니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책 볼 이유 없고 중요한 거는 그래, 네가 이렇게 잘 이겨내주니 언니는 고맙다, 감사하다, 편안하다. 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분명히 난소암은 이겨낼 수 있지. 네 정도의 의지력이라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용기만 불어넣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 본심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니까요. 스스로가 항암을 다시 하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의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일단 간에 전이됐다는 것은 정신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복막에 전이됐다는 거는 대개 암 환자들이 2년 반 만에 난소암 이긴 그 아우가 죽었다고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마지막이 복막이었어요. 복막에 전이 돼서 5박 6일 항암을 하고 들어오면 그 친구는 거의 초조금이 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겨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계속 항암을 하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이제 그 모든 내장 기관이 무너져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죽게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항암을 할 경우에는. 근데 이것은 그 친구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거죠. 단지 그 친구의 삶 응원해주면서 멋지다,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넌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네가 선택한 방법 응원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이 가슴이 아파요. 한둘이 아니거든요. 또 항암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제 들은 친구만 해도 두세 명이에요. 하다 안 되면 항암하다가 멈췄죠. 그런데 이제 또 전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의 심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의사가 이랬답니다. 어제 이제 그 아우님은 50대 중반 정도 됐죠. 이 아우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해아 쪽 본병원을 다니는데 그 의사가 그 유방에 있는 암이 커져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생이. 참 미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어떻게 환자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자기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에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걱정하지 마, 나 이겨낼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의 그 한마디는 거의 사형선고인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바로 전화가 온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 봐라, 네가 자연치료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 먹고 있지 않냐. 커지고 작아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대신에 정신적으로 흐트러졌을 경우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너는 네 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수치는 그 암 크기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분명히 이겨낼 정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영희씨 힘내.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나요? 저도 똑같은 그 이겨나가고 있는 환자일 뿐인 거고, 환자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희망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는 함께 해주고 제가 황토 참숯가마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뭐 기름값도 생각나고 시간도 생각나고 뭐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어떡합니까? 차가 없어서 황토 숯가마가 좋다는 걸 알아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또 독소를 제거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면 노폐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토 참숯의 뭐 효능이라는 거는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우리 그 여성들이 어머니들은 여성암이 없지 않았습니까?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이나 암이 없었죠. 그것은 불 때는 그런 생활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몸을 계속 움직이셨어요. 거의 뭐 운동이 필요로 하지 않으셨죠. 그 자체가 생활이 운동이셨으니까요.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인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갖 암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이 되면서 앉아서 이제 그런 그 사무활동을 보는 일이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히지 않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한 기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무실에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보지 않아도 부를 번도 뻔하고 제 직장의 경우도 아이들의 소음이 그 떠드는 소리가 계속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큽니다.
6학년 아동들을 해보십시오. 그냥 와, 소리의 공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먼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풀풀풀. 왜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의 경우가 많죠. 거의 대개의 경우는 뜁니다. 뛰는 걸 미워할 리는 없습니다. 운동장으로 데려나가서 뛰게 해버립니다. 그냥 뛰고 달리고. 그 축구를 들려드린다 했는데 오늘도 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암을 하고 다음 시간에 축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축구를 해서 아이들이 다 인성교육이 빵빵하게 잘 되어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거의 뭐 도와주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했던 그런 그 교실 문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들려주도록 하고요. 암 환자가 이렇게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신 상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멘붕이 오는 거죠. 정신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전이의 전이를 거쳐서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암 환자의 마지막 수순이 됩니다. 여러분들,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좋은 생각 습관을 일단 가지십시오. 나에게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 저 초록이 춤추고 연두가 춤추고 연초록이 눈일고 있는 저 산속으로 내지는 저 들판으로 내지는 공원으로 퇴근 후에는 꼭 걸으십시오. 저는 2시간 걸었는데도 이 병이 왔습니다. 이건 스트레스로 인해서죠. 일 중독에 채 살았거든요. 우리 반 30명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아이들을 놓고 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일 이렇게 도와줄까 저렇게 도와줄까. 또 우리 두 아이는 없습니까? 우리 두 아이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삶을 이어갈 것인가. 또 남편은 없습니까? 또 남편의 또 어떤 음식을 먹여야지 어떤 음식을 함께 해야지 또 좋을 것인가. 식습관 여러분들 좋은 음식 저는 다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멸치도 말려서 빻아서 멸치가루 그 다음에 그 다시마 가루 이런 가루를 천연 조미료를 제가 만들어 쓴 거죠. 그러니 그 나름대로 또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바쁘죠. 그 다음에 식습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습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9시에 자고 되게 늦어도 9시 전에는 잡니다.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그래서 108배 체조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입니다. 우리 재영군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찬란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넓게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어떤 사람들 품는 이런 재주가 있는 게 제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이제 제가 굉장히 잘했죠. 아차산을 거의 매일 갔죠. 그 학교에 직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면 집에 오면 뭐 5시 가까이 저는 학교 근처로 집을 이사 다녔기 때문에 거의 걸어 다니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첫째 아이는 다행히도 빨리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트라이앵글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집, 그 다음에 공동육아인 유치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시간의 소비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 다 제가 식습관도 만들어 먹고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관리하신다면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시작된 5월 4일에 어린이날 전날 축제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어린이날 축제를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태어난 이세 애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칭찬의 말만 하면은 아이들은 정말 새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 평화로운 지금 백운봉을 제가 보고서 이걸 찍고 있는데요. 백운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백운봉. 자, 백운봉입니다. 이 백운봉이 그 봉황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죠. 이 백운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꿈을 크게 가지기 위해서죠. 하늘까지 우주까지 날아갈 제 꿈을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삶이 펼쳐진다는 게 양자물리학의 견해지요.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르리라 그러면 날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박사 TV의 조길란 교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만 하십시다. 내가 행복을 만드는 그런 자리에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